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좀 화창한 주말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도 아마도 요즘 날씨처럼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 참여하면서는 괜찮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지고 가셨던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혹은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 뭐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이라고들 표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모두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자평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고 있는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 그런데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는 더 들고 가는 것이 추후에 돌이켜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나름대로의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 중에서도 국채금리 10년물이 1.6%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느끼시기에 예전에 비해서는 높고 최근 1.7% 이상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요. 그래서 이 1.6% 정도 수준으로 그냥 무난한 수준의 채권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 10년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들, 아울러서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제대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그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올라오면서 충분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충격파, 아울러서 그동안 많이 시장에 돈이 풀려 있는데 그 풀려는 유동성을 급격하게 회수했을 때, 사실은 그 회수하는 정책들 중에 하나라고, 정책이라고 하면 좀 제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를 높여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갚는 경우도 생기고, 아울러서 기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출하는 것, 추가로 좀 돈을 활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인 그 제로금리의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추세, 어떤 방향성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하면 충분히 시장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금리 높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전 세계 시장이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뭐 1.7% 언더, 1.6% 정도 수준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렇게 시장에서 큰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어제 마감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 시장은 제가 조금 이따 업종 차트를 좀 볼 거고요. 유럽 시장 자체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혼조세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프랑스, 뭐 유로, 그죠? 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는 상승 축에 속하는데 이외에는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파란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아시아 시장도 그랬었고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은 잘 견고하게 가고 있지만 유럽 시장은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유럽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우리 시장의 투자에 있어서의 바로미터는 아마도 미국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흔들림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주식 하시는데, 투자하시는데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꼭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특히 이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디스커버리를 말씀드릴 때 제가 꼭 확인하고 있는 코로나 라이브를 통한 확진자 수 현황입니다. 전일 4월 9일 확진자 수는 677명, 최근 600명대로 올라서고 나서는 700명대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금요일에 이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시각 기준은 53명인데요. 토요일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확진자 수가 명확하게 체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명확하다고 하는 가정하에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은 주말이라서 줄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다음 월요일 정도 돼봐야 이제 평일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1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스러움 때문에 거리두기의 격상이라든지 기타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주말에 조심스럽게 활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유수 대기업 뭐 회사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라는 어떤 그 기준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계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 이 주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6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재개 논의를 하고요. 오늘 4월 10일입니다. 결과를 내일 일요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내일 개최해서 접종 재개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이 혈전 생성 때문에, 혈전이라는 게 이제 피가 원래는 묽게 흘러서 잘 혈관을 통해서 흘러서 뭐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외부에 있는 뭐 산소를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좀 끈적끈적해지고 뭉친다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다가 만약에 다른 데가 아닌 뇌 어딘가에서 멈추면 그게 바로 뭐 중풍이 온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조심스럽게 위험하게 아주 정부 측에서 기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게 백신이 접종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믿고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에 대한 조금 이슈도, 관심도 조금은 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오늘 이슈가 있다라는 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현재 CMO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당 부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이 스탑했을 때 그때의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더 나아가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 이제는 주가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와 커플링하는 그 정도가 좀 적다라는 점도 유념하시면서 단순 이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조금 더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신다면은 요 종목군들 SK바이오사이언스, 디스커버리, 케미칼은 조금 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분석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유언타증권의 이 HTS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차트를 볼게요.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이때 이 흐름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뒤흔들면서 많이들 소위 말하는 털리셨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얘가 3개월 조정 후 딱 찍고 나서, 이 찍었다라는 것이 뭐냐, 앞선 구간의 요 흔들림 구간의 상단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 라인이 지금 조금 더 내릴게요. 여기가 지금 계속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지지와 저항에 따른 저항 구간을 계속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해서 뚫고 나니까 이제 여기는 단단한 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한번 제대로 찍고 완전히 그냥 털고 추세 전환하면서 쭉 올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기가 깨지면 위험하지만 여기가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밀려주고 나서 다시 추세를 쭉 상승 전환하고 이번에 지난번 1000포인트 정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냥 뭐 물론 차트가 후행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그 후행지표의 신뢰도는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번 상승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비슷합니다. 얘도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박스권에서 한번 치고
두 번째에서 이렇게 돌파니까 지지 라인 잡고 다시 돌파해서 라인 잡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3200포인트 1000포인트 다 다가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보면, 우선 먼저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바닥을 딱 잡고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었던 이 첫 캔들의 몸통의 끝을 거의 돌파한 것 같아요. 그죠? 윗골이 조금 달면서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뚫어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혼란스럽게 들어가지고, 뚫고 캔들을 뭐 세우고 여기서 지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윗구간 싸움입니다. 13만원 이상 구간 싸우면 이렇게 뭐 가든 뭐 올라가든 이거는 이 구간 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된다. 돌파해주고 지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다음날 나왔죠. 양봉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밀릴 수 있겠죠. 한번 밀리겠죠. 그 다음에 또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흐름들, 여기서 지지가 된다라는 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추세 상승 전환하네? 저점을 높이면서 더 가겠네라는 시장의 어떤 이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요런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 전환했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는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착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모아가면서 반등이 쭉 한번 나올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순매수로 봤을 때 기관이, 특히 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무려 이틀간 380억, 39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죠? 흐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은 바닥에 있다가 튀니까 팔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매매하실 때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확인하면 어느 금액,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가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가 들어오나를 쭉 살펴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뭐 매도와 매수가 어찌됐건 뭐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매도 물량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로 전환하면 어쨌든 기관이나 외인 둘 중에 하나는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순매수인 부분들이 있는 날 주가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끝나고서 매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순매수가 좀 되는 그런 날에, 그리고 시장도 좋은 날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비단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팁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기관이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 상태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와주고, 소위 말하는 적산병 양봉 3개가 나와주고 뭐 한다면 추세 전환은 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볍게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구간은요, 이 구간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이 케미칼의 요 구간에서 현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더 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22평선의 돌파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상장날이었거든요. 딱 요게 치면서, 만약에요, 한번 가정해보죠. 그날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더 가냐 마냐 물어보셨으면 저는 당연히 더 갑니다. 만약에 요렇게만 해서 지지가 된다면 이렇게 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냥 완전 제 뇌피셜로 만들어 볼까요? 흐름을 이어가면서 얘가 이 라인
지난번에 저항이 됐었고 저항됐었고 지지가 됐었던 요런 라인을 돌파해 줬잖아요. 더 갑니다. 어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수익권인 분들은 45만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지워볼게요. 그런 흐름 안 나왔습니다. 흐름이 눌려버리니까 그냥 내리빠져서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21평선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 노란 색깔이 21평선이거든요 21평선이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이 라인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양봉으로, 이거 지울게요. 요게 아주 작은 적산병, 소위 말하는 양봉 3개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20평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 돌파 안착이 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주고 캔들을 깨지 않고 이런 흐름. 이때 요 자리가 좀 소위 말하는 뭐 타점이라고 할까요? 타점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주식 타짜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이거 추세 전환이네 라고 하는 시그널의 흐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흐름 자체는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추세가 좀 바뀔 시점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서 접근해도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일째 순매수 금액은 약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 기금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도 그렇고, 기관도 이 3-4일간에는 매수의 빨간색을 보였다.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 그리고 21평선 터치해주고 났을 때 이번에는 뚫을 수 있으니 겁나서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이렇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이걸 그냥 포기하긴 아깝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를 기다리셨는데 여기서 그냥 조금 반등할 때 줄일 시점보다는 지금 주가도 괜찮잖아요. 시장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희망 고문 시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디스커버리도 한번 볼게요. 디스커버리는 지금 3중 바닥 같은 느낌,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3번을 바닥을 찍고 지금 여기서 좀 질질 맨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20평선 사실 뭐 거의 다 내려왔고요. 6만원도 맘먹으면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302평선이 쭉 올라붙어서 한 2개월 뒤쯤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 5만 6천원 정도 이 구간대에서 더 빠지면서 밀려서 막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이 종목도 정말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보고 있고, 이 투자의 몰빵에서 케미칼 디스커버리 바이오사이언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자금들로는 괜찮게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에 추세에 편승하는 그런 흐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세 편승이 뭐냐,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마치 요런 흐름이죠. 이렇게 가는 흐름들, 요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편승에서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뭐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추세 좋은 종목들을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개인들만 지금 디스커버리는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에 대한 전환의 어떤 확실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태. 다만 바이오 사이언스 발 반등이 나왔고 그것이 케미칼에 조금 전이가 됐고, 추후에 디스커버리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SK가스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이슈 있는 회사들의 어떤 모멘텀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공매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날 재개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케미칼 보면 공매도 잔량이 아주 조금 늘었네요. 그죠? 그렇지만 크게 공매도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는 오히려 공매도 수량이 6만주, 7만주 정도. 그죠? 주수로만 보면 이게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는 아직 뭐 없는 상태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로 그냥 공매도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뭐 문의도 주시고 하시는데요. 제가 유한타증권하고 그 제휴를 맺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저한테 어떤 조금의 혜택이 좀 돌아옵니다.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유료로 이렇게 뭐 따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뭐 물론 라이브에서 슈퍼챗은 받았지만 제가 라이브를 자주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유튜브로 받는 수익은 거의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유한타증권에 이렇게 계좌 개설해 주셔가지고 유한타증권으로 매매도 해주신다면 후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뭐 설치하는데 몇 분 걸리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죠. 뭐 클릭만 해서 구독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꾸준히 영상을 제가 성의 있게 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후원해 주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분 좋게 이렇게 제휴 콘텐츠에 등록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타증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 개설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개설 확인이 나옵니다. 그때에 등록 요청에서 계좌 이체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제휴 콘텐츠가 나오고요. 제휴 콘텐츠 말고 두 가지 정도의 뭐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휴 콘텐츠 유체 정보에서 눌러주시고 콘텐츠 조회에서 쩐대리 이렇게 검색해서 조회해 주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주말간 시간 있으실 때 이렇게 계좌 개설해 주신다면 더욱더 영상 찍는 데 있어서 열심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좋은 주말만큼 다음 주도 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저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부디 그런 흐름으로 바이오사이언스의 반등이 이어지고 아울러서 케미칼도 21평선 돌파, 디스커버리는 3중 바닥만 되고 양봉 세우는 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기원하면서 이번 주말을 좀 잘 편하게 쉬면서 보내는 좀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응원의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계좌 유치에 대한 등록까지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